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고구려의 주요 왕의 업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왕의 업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이번 시간에는 기출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몰아서 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고구려 수도 변천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때 이제 관련 기출 문제 이제 할 때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 주요 왕들의 업적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고구려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왕이 첫 번째 눈에 띄는 왕이 태조왕이에요. 예. 이 태조왕 때부터 이제 게르고 고씨가 왕위를 이제 이어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태조왕 때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조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만주의 세력 확대하고 낙랑을 압박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요동, 현도, 낙랑 등 중국 9년을 대대적으로 공격했고 옥조 동해를 비롯해서 주변 종족을 복속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종 때가 고구려의 대내적인 발전에서 상당히 큰 전환기를 이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동명상이 시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시족격인 태조왕이라는 또는 국조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받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이제 게르브 고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손오부 세력들이 서로 왕위를 주고받고 했는데 이때부터 게르브 고시가 왕위 독점적 세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왕들은 게르브 고시도 이제 뭐냐면 함부 역주했겠죠. 예. 그 다음에 부족적인 오부 체제가 성립됐다. 요때 그 부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적인 부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부예요. 예, 정치적 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5개의 부가 있죠. 예, 그 대표적인 이제 부 중에 계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어, 손오부, 그다음 왕비족이었던 연나부, 전려부라고 또 하죠. 예, 이런 부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권적인 체제를 정비를 했다. 그 다음에 신대왕 때 보죠. 신대왕 때는 그 종전에 이제 재상격인 자우부를 국상제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예, 이 국상이 이제 나중에 대대도로 이름이 바뀌죠. 대대도로. 이게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상이었던 국상의 명립 닥부가 퇴각하는 한해 대군을 자원회에서 이제 섬멸을 해요. 예, 그래서 큰 공헌을 세웠는데, 자, 요 명립 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연나부 세력이에요. 연나부, 전료부라고 하죠. 예, 나나 노는 거의 동일한 의미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연나부, 전로부 이렇게 이제 출신인데 왕비족인 출신, 왕비족. 그래서 이걸 기회로 해갖고 연나부 세력들이 힘이 커져. 그래서 나중에 왕권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제 세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자, 하여튼 신대항 때 그런 업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국청왕 때를 보죠. 자, 고국청왕 때는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방위부로 개편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동서남북중 해갖고 오부 조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과거 이 오부장의 정치적 수장들을 중앙귀족으로 이제 편입시켰죠. 그리고 각 부의 내정에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국청왕 때 연나부 아까 이제 그 왕비족이죠. 명립다 대부부터 심히 키웠던 이 연나부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커졌는데 이때 이제 이 난을 진압한 후에 구족장 세력이 아닌 그러니까 예전에 오부 출신이 아닌 그 어디 시골에 있는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했어. 그래서 이 을파소를 통해서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 여러 가지 시도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대표적인 그 왕권 강화 하나가 진대법이에요. 진대법. 이 진대법은 어
정통적인 한국 제도이다로서 춘대 추납 제도죠. 그래서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걷는 제도인데 그 당시 이제 그 귀족들의 어떤 이제 그 고리대를 막고 귀족들이 이제 일반 양민들 노비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들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그리고 그 전로부의 명리시를 그 당시 왕비족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 명리시의 왕비족은 우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씨. 그래서 전로부 세력들 중에 그 게러부 왕실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세력들은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진압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왕권에 수응하는 전로부 세력이 일부 세력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명립답부 이제 대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명립 세력인데 요 세력들을 자신의 왕비족으로 선택을 했죠. 예. 그래서 우씨를 자기의 이제 뭐냐 왕비를 그 맞이했는데 문제는 고급청하고 우씨 간에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제 상속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한국 통론에서는 형제 상속을 그래서 부자 상속을 고급청원 때 했다고 했지만 고급청원 때 그걸 이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긴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고급청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 상속은 그 후에 상상학 이후부터 부자 계승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됐다는 거. 자, 이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상상 이후에 부자 계승으로 정착됐다. 17년 기출문제와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을 보죠. 상상왕. 예. 자, 상상왕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상상왕은 그 고국청왕의 동생이죠. 동생. 근데 이제 고국청왕이 죽으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그 우씨와 손을 잡고 이 우씨를 왕비를 받아들였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전려부 명리시 집안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안았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왕이 다툼에서 탈락한 발기가 공속탑과 그 연합해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그 부대를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겼죠. 여기 이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도산성으로 옮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도산성으로 옮겼다. 이 부분이 기출 문제 나왔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할 때 할게요. 이 고구려의 수도 변천이 우리가 알다시피 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고구려 이제 수도가 처음에는 저쪽 그 졸분 지역이었죠. 예, 졸분 지역이 있다가 오년산성이 있다가 우리가 국내선 갔다가 평양소 갔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도식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삼국사기에는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더 얘기를 하고 상상왕 때 가서야 그 아들이 태어났죠. 그 상상의 아들이 누구죠? 동총왕이죠. 그래서 요 동총왕한테 왕한테 넘기면서 실제로 이제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요. 예.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시험 문제. 자, 그러면 동총왕을 보자. 자, 동총왕 시기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그 당시 중국 분열기였어. 예. 그래서 3세기 때죠. 삼국의 분열 이후였고 그 당시 동총왕은 오나라와 외교를 통해서 위를 견제하면서 어디를 공격했냐면 서안평을 공격했어요. 요 서안평은 지명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 서안평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압록강 하류에 있었던 곳이야. 그래서 그 낙난과 연결되는 어떤 기점이었는데 요길 공격해야지 중국과 낙난군의 어떤 통로를 차단을 하죠. 근데 문제는 공격했다 실패했어. 오히려 역으로 위나라 장수였던 각구겸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각구겸과 왕기의 반격으로 그 당시 국내선이 함락이 돼. 음. 물론 이제 요때 함락은 잠깐 점령간국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 고구려 상태 위태한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각구경이 이제 국내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때 이제 국내성에서 비석을 하나 세워요. 이게 뭐냐면 각구경 기념비예요. 요것도 외워두세요. 예. 지금은 비석 자체가 남아있진 않고요. 그 비석에 있는 조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함났다니까 이제 동쪽에 도망갔겠죠. 근데 이제 미주와 우유라는 충신의 항쟁으로 결국에는 그걸 격퇴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다시 찾게 되죠. 예, 동청왕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고구려 초기 때의 그 왕들의 그런 명칭은 왕이 죽은 후에 붙여진 시호예요. 예, 고구려는 동명상황 때부터 시호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부터 시호를 사용했어요. 이 그 신라와 달리. 그래서 여기 산상이니 뭐 동청이니 그런 왕들의 이제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시호인데 죽은 후에 그들이 묻혔던 장지를 의미해요. 예, 장지. 그래서 그 동천은 동천에 묻혔기 때문에 동청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상왕은 상상에 묻혔기 때문에 어, 상상왕이라고 했죠.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청왕에 대해서 보죠. 자, 미청왕 때는 이때는 이제 5, 16국 시대죠. 그래서 상당히 혼란기였는데 요때 이제 그 이 5, 16국이 혼란을 이용해 갖고 모용씨와 세력을 다투면서 요동을 진출해요. 고구려가 요동을 완전히 장악한 건 강개토 대항 때인데 하여튼 요때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초의 문제 나서 서안평을 점령했죠. 그리고 낙랑군을 축출했잖아요. 그래서 서안평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중국 세력이 강을 끊고 낙랑을 강을 끊고 낙랑군을 이제 뭐냐면 축출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뭐냐면 중국 세력들을 그 한반도 내에서 축출내포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기억 그 기출문제 나왔죠. 15년 기출문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상군 할 때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사군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 원앙 때를 보죠. 고구 원앙. 자, 고구 원앙은 전현의 공격으로 이제 수도를 점령해. 이 전현은 그 당시 이제 세력이 되게 컸던 세력 중에 하는데 요동이나 요소를 장했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선비족의 모용씨가 이제 그 세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현, 후현 이런 식의 세력들 이제 그 국가를 만들었던 나라인데, 자, 전현의 침공으로 수도가 한때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미천왕 무덤이 파헤쳐요. 그래서 이제 미천왕 무덤이 파헤치고 구추구가 이제 전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전진이 등장해. 네, 전진. 그래서 전진이 전현을 멸망시키고 하니까 전진하고는 관계가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 전진으로부터 뭘 받아들이냐면 불교를 수용을 하죠. 자, 그래서 전진과 수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북쪽을 공격하는 게 남쪽을 공격방을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그 평양에 봉황성 전투가 있어요. 봉황성. 음. 평양의 봉황성은 예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정확한 위치를 지금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 보통 대만 고지에 있는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대만 고지에 이제 그 남평양 일대지 않을까. 이때 남평양은 어, 항해도 지역이나 경기 북부 지역을 비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같은 평양이라는 지명이 그 당시엔 주요 요충지나 수도를 쓸 때 보통 일반 명사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동강 지역의 평양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예, 고려시대 때 생긴 거고. 자, 하여튼 여기에서는 천도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엄밀한 천도보다는 이도라고 하죠, 보통. 이거가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여기는 예, 천도보다는 이거, 그러니까 잠시 수도를 옮긴 게 아니라 왕의 거처를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도와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면 왜 고공원왕이 이걸 했냐, 그쪽 평양봉황성으로 갔냐, 그거 뭐냐, 백제가 이제 대방고지 쪽으로 이제 자기를 그 땅을 먹으려고 올라오니까 그 땅을 확실히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공방전을 벌이다가 이 평양선 전투에서 근초구왕과 싸우다가 그때 이제 개성 국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제 금구수한테 모가지가 날아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날아오는 이제 화살에 맞고 죽게 되죠. 예,
이게 이제 궤도와 국소에 나와요. 그러면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제 한동안 적대시 되게 돼. 요런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요 내용도 궤도와 국소에 나오게 되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고공원왕이 이렇게 죽으니까 이게 이제 고구려가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흔들린 그 고구려를 좀 기반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순위 왕이야. 소순위 왕. 자, 소순위 왕은 앞에 말한 전진후부터 불교 수용하고요. 그다음 태학을 수입하고 율령을 반포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지방 세력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음, 그 다음 광개토 대왕에게 그 어떤 그 뭐냐 집권 기반을 마련해주죠. 물론 이제 소승왕 그 다음은 고국 양왕이에요. 그 소승왕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한테 왕위 넘겨주죠. 근데 고국 양왕의 아들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요. 저 소설왕의 이제 뭐냐면 그 또 업적 중에 하나가 요때 역사서를 편찬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러는데 이건 뭐 하나의 설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강개토대왕을 보죠. 강개토대왕. 자, 강개토대왕은 그 강개토대왕의 대원정이 이제 많죠.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그 시호 자체가 국강산 강개토대왕이라는 말 자체가 많은 영토를 확보했다라는 뜻에서 붙인 거잖아요. 예. 자, 이 사람의 대원정은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지만 삼국사기 기록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누락된 것도 많고 연도가 많지 그 틀린 것도 많고 오히려 강개토대왕 비문에 정확히 반영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강개토 대왕 비임을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백제 아신왕을 그 격파하고 아신왕이죠. 안강유역을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가야에 침입한 왜구를 격파를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400년 전쟁이라고 이게 신묘조에 나온 기사죠. 자, 그리고 금강가야를 정벌하고요. 이때 이제 격파할 때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제 이걸 임나가야라고 했죠. 일단 임나가야 금강가야를 그 다음에 북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동 지방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모용씨 이제 그 집안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선비 전진이 멸망한 다음에 그 요동 지역에 다시 후연이 나세요. 그 후연을 안전히 격파하고 후연은 그때 타격을 받고 이제 부교는 넘어가죠.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 부교는 요소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 부교를 세웠던 사람이 고구려 후손이에요. 그리고 부교는 어떤 학자들은 이 부교는 고구려 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고구려의 그 영향을 받는 그 제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 한강유역 진출을 좀 지워주세요. 이 북쪽인데 이게 이쪽 편집이 잘못됐네요. 예. 그 다음에 기록에 보면 비더를 정복했고 숙진을 정복했다. 이 기록이요. 비더는 거란족을 말하고요. 숙신은 예전에 여진족을 칭했던 거죠. 그래서 강범위한 땅을 넓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독자적인 칭호는 영락을 사용했고 그 다음 죽은 후에 국강산 강개토 대왕 국강산 강개토 토경 평안 호태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좀 시호를 올 때 시호가 좀 긴데 국강산이라는 것은 강개토 대왕이 죽은 장지예요. 그리고 강개토 그라는 건 땅을 넓혔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하게 만들었고 그다음 태양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중국에 말하면 황제급이 돼. 황제급이. 자, 그만큼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이제 업적들을 이뤘던 사람이 강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강개토 대왕은 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강개토 대왕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강개토 대왕과 연결돼서 한번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장수왕을 보죠. 장수왕. 장수왕은 보통 장지를 장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예외적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라고 붙였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오래 살았어. 그래서 그의 아들이 조다라고 하죠. 조다가 이제 그 아버지보다 뭐냐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쪼다라는 것이 요구도 됐다. 있는데 뭐 그거는 어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만큼 오래 살았어.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손자였던 문자왕한테 뭐냐면 왕위를 넘겨주죠. 자, 장수왕 시대 때는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부기가 있었어요. 예, 부기가. 부기가 막강했죠. 그래서 그 556국을 이제 뭐냐 분열 시대가 이제 종말되고 하북 지역에 부기나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강개토 대왕처럼 북쪽으로 공략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어디를 갔냐? 북이와 남조 국가들하고는 이제 점점 합병하고 남쪽으로 돌았죠. 한반도 남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성하면 남진 정책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그래서 이 남하 정책 결과 우리가 남하전 낮의 동맹이 결성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서서 백제 신라가 중국과 교역을 파괴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업적 중에 하나가 평양성을 천도했다. 평양성. 엄밀히 말하면 평양성이 아니라 평양을 천도한 거죠. 예, 평양을 천도했다. 자, 평양의 천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개토 대왕 이후에 국토 확장 및 국력 신장. 평양은 예전부터 고조선 이래 또 한상원 이래 역사적 문화적 발전된 지역이었죠. 대동강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고였고 평양이 퉁구지방에 비해 자연적 조건이 좋다는 거. 예. 그리고 대동강을 이용해서 항해를 통해 국제거래를 활동이 유리했고 특히 중국과의 어떤 교류가 상당히 편했어. 왜냐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바닷길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대규모 물자나 이런 것들 수송할 때. 근데 평양을 이제 또 천도했던 이유 중에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국외적 세력을 약화시키는 목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 국내성의 어떤 세력들이 막강했어. 그래서 이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평양으로 이동을 한 거야. 평양으로. 그래갖고 이제 천도를 했는데 이때 이 관련된 내용이 대규모 수청 사건이 계로한 국서에 나와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이야말로 멸망할 시기로서 곡을 멸망할 시기로서 폐하심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 지금 자국의 그 대신들을 어욕을 내놓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요거 이제 이 내용이 그 당시 평양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기족 세력들이 그냥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계도한 국서에 있고 보통 이제 고구려의 이제 장수왕 관련된 내용, 고구려 본계 장수왕은 그냥 이도 평양이라는 딱 네 글자만 있어요. 평양 수도도 옮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이 평양성이라고 했는데 성자가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한 거는 요때 평양성은 없었고요. 요때 평양성 예전에 말한 것처럼 평화왕 때 완성됐어요. 양화왕 때 시해서 평화왕 때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제 그때 이제 온 건 평양성 북쪽 지역이죠. 그래서 안악궁성 있어요. 안악궁성. 안악궁성으로 이제 천도를 낸 거예요. 안악궁성. 그리고 북쪽에는 대성상성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텐데 어, 고구려의 성 그 운영은 대개 보면 산성 평저성 체제예요. 그래서 평저성에서 보통 궁궐이나 가나나 이렇게 이제 있고 이게 안악궁성이죠.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도망가죠? 산성으로 도망가. 대성산성이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통구 지역에 있을 때 요것도 그런 산성과 평저성 체제였어. 그래서 안악궁성 역할, 평저성 역할은 국내성이 있고요. 대성산성은 한도산성이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 체제가 계속 같다. 다만 이제 그 양원강에서 평화강 때 이제 6세기 넘어가면서 이 당시 이제 중국의 어떤 세력들이 부각이 되죠. 수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거 효율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근데 예전처럼 그 쳐들어오면 궁궐이나 민가나 다 이게 버리고 산성에 올라가면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면 내려와서 다시 궁궐 짓고 민가도 복귀하고 전후 복구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가지고 중국식 나성 체제를 도입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장원
장안성이죠. 장안성. 예. 그 북성, 중성, 외성 이렇게 이제 3성 체제를 만들어 갖고 한 건데 이 장안성이 나중에 이제 평양성이라 불려지게 되죠. 이 고려 시대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평양성은 요때 이제 만들어진 거야. 평공왕 때.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교과서 보면 안악공성이 있거든요. 이 안악공성을 이렇게 씌우는 이유가 사진을 씌우는 게 괜히 씌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천도했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개도왕 국서에서 이제 그 받고 열받아서 이제 개도왕을 전사를 시키죠. 그 북위 황제가 이 개도왕 국서를 넘겨주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개도왕이 장수왕을 욕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받아 갖고 이제 공격했는데 물론 그 개성한 국사 아니어도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한강 이남을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 최강국을 형성했다. 이게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에 반영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장수왕의 또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외교를 되게 잘했어. 이걸 단면 외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남조와 북조를 동시에 수교를 해요. 예, 잠시 이제 북이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이제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또 회복이 되죠. 자, 그러면 서로 견제시키고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유목국가가 유연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예, 이 유연과도 수요를 하죠. 그래서 요 단호한 외교 때문에 그 당시 중국부터 한 번에 침입도 받지 않아 장수왕 때는. 예, 보통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침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때는 별로 침을 받지 않았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면 외교도 관련돼 갖고 이제 개도와 국서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면 외교를 통해서 북쪽을 안정시킨 다음에 중국 세력과 관계를 이제 안정시킨 다음에 요심을 어디로 한 거야? 남하 정책으로 이제 뭐냐면 쏟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그 왕이 문자왕이에요. 여긴 안 나왔지만 문자왕도 좀 약간 기억할 게 뭐냐면 요때 부여 왕실은 부여를 완전히 이제 복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던 부여 세력들을 통합을 시켰다. 예, 그리고 그 자기 그 할아버지 업적을 키우기 위해서 중원 고구려 비문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부여를 복속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강개토 대응 때부터 문자명화까지 부여를 이제 복속을 시키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부여의 그 뭐냐면 유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여의 건국 신하였던 그런 동명성왕 신하를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고주몽, 그 추모왕 신하와 연결시켜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이 가독인 모습이 강개토 대왕비에 보여요. 예, 자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고구려의 이제 주요 왕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고 고구려 수도 변천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